1947년 6월 24일, 이날은 UFO라는 주제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며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인의 머리에 인식적 변화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무슨 인식이 어쩌니 저쩌니 너무 무게를 잡고 시작했죠. 먼저 우리가 익숙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995년 가평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또렷한 형체의 비행물체가 사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1년 미 정부에서 공개했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해군 파일럿들이 관측한 영상인데 독특한 형태로 비행하고 있는 물체가 보입니다. 우리는 저것들을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의미로 UFO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저게 물체인지 뭔지도 확실하지가 않으니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의미의 UAP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UFO는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UFO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10명 중 9명 정도는 이런 형태를 그릴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한 접시 형태의 우주선입니다. 다른 말로 비행 접시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넌센스한 게 이미 방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유명한 UFO 사진들은 명확하게 접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UFO라는 단어와 비행 접시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난감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민간 조사기관인 내셔널 UFO 리포팅 센터의 데이터인데요. UFO를 목격했거나 촬영한 사람들의 보고서를 취합한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원형부터 십자가, 직사각형, 삼각형, 계란형 등 다양한 형태의 UFO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접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 형태와 타원형은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UFO의 형태와 실제 목격되고 있는 UFO의 형태는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비행 접시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 6월 24일 아마추어 파일럿인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의 경비행기를 이용해 워싱턴주 체알리스에서 목적지인 야키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경로상 중간에 있는 레이니어산 부근에서 잠시 우회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미 해병대의 C-46 수송기가 레이니어산 근처에 추락했었는데 그 잔해를 발견하면 $5,000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네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좀 돌아봤지만 별다른 수확은 얻지 못하고 다시 원래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5,000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엄청난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 그가 목격한 것은 어딘가에 반사된 것 같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서둘러서 주변 하늘을 스캔하는데 만약 자신이 모르는 항공기가 근처에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에 존재하는 비행기는 24km 뒤에 떨어진 DC-4 여객기뿐이었고 섬광이 보였던 방향을 생각하면 여객기에서 나온 빛은 아니었습니다.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며 비행을 계속하던 30초 뒤 케네스는 다시 한번 섬광을 목격하는데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명확하게 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레이니어산 북쪽에서 9개의 밝은 빛이 조직적으로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의 케네스는 혹시 이게 고글에 반사된 햇빛은 아닐까 하고 고글을 벗고 아니면 창문에 반사됐을 수도 있으니 창문도 내리고 비행기를 좌우로 조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무리는 여전히 존재했고 케네스는 그것이 어떤 비행물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행물체라고 생각하고 보니 이상한 게 저것들의 특징이 일반적인 비행기와는 너무 달랐던 거죠. 이게 당시 케네스 아놀드가 미 공군에 보냈던 보고서인데 대충 봐도 우리가 아는 비행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납작하고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없습니다. 케네스는 급하게 비행기 안의 장비를 이용해서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보기도 했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930km. 당시 인류는 아직 음속을 돌파하지도 못한 시기였습니다. 대체 인류의 기술 수준을 훌쩍 넘어선 그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여기까지가 UFO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세계인의 인식적 변화를 이끌어낸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좀 미스터리하긴 한데 우리는 훨씬 자극적인 UFO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비행 접시가 와서 인간을 납치하고 그 안에서 끔찍한 인체 실험을 당하고 무슨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케네스 아놀드 목격담은 뭐랄까 좀 기묘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말이죠. 시속 1930km라는 속도가 물론 빠른 속도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P-80 전투기도 시속 900km는 넘어섰거든요. 케네스가 계산을 조금 실수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게 과연 인류의 과학기술을 아득히 초월하는 무언가였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덜 신기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케네스 아놀드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UFO 목격담도 아니거든요. 1947년 이전에도 UFO라고 부를 만한 목격은 여러 번 있었어요. 1896년에 미스터리 비행선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파일럿들이 목격한 푸파이터즈나 1946년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로켓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건들보다 케네스 아놀드 사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비행 접시 열풍이라 불리는 기이한 사회 현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6월 25일 케네스는 지역 언론사인 이스트 오리건연을 방문해 자신의 목격담을 전달했고 일부 신문사들이 25일 석간신문에 이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이때부터 상황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형 언론사에서 이 떡밥을 물기 시작하며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라는 개념이 알려집니다. 이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보기 시작하고 이 주제가 잘 팔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더더욱 기사를 양산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하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비행 접시가 날아다닌다 라는 소문은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챘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 도중에 용어 하나를 뜬금없이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케네스가 발견한 것을 처음에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라고 설명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비행접시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케네스의 보고서를 봐도 접시 형태는 아니에요. 훗날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접시 형태가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다 하며 그림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목격자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행접시라는 이상한 개념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범인은 바로 언론입니다. 케네스 아놀드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물에 통통 튀는 접시처럼 불규칙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 여러 언론사를 거치며 점점 왜곡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 케네스가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걸 그냥 언론이 언론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비행접시라는 근본 없는 단어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단어였다는 거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케네스가 발표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상 속의 비행접시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그림 없이 말로만 설명해보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케네스의 그림을 설명해보면 대충 피자처럼 납작한데 앞은 둥글고 뒤는 좀 뾰족하게 잘려서 어떻게 보면 박쥐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죠. 이게 케네스 아놀드의 처음 인터뷰와 비슷한 설명인데 익숙한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 접시를 설명해볼까요? 접시 모양인데 날아다닌다.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접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너무 좋은 형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케네스 아놀드가 목격한 것이 미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신형 전투기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고작 2년 전 맨허튼 프로젝트에서 핵폭탄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또 몰래 숨어서 뭘 만들고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럼 전투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볼까요? 왼쪽 그림도 꽤나 신기하긴 한데 저런 전투기가 있어도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뭐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잘 몰라도 어떻게 잘 만들면 저런 비행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의 스텔스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이게 전투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체 어떤 역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저런 게 진짜 존재한다면 어마어마한 과학의 집약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비행 접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형태를 상상하기는 쉽지만 기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상상을 들게 만드는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덕분에 사람들은 비행 접시라는 가짜 뉴스에 열광했습니다. 1947년 8월 14일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90%의 미국인이 비행접시라는 용어에 친숙하다라고 답합니다. 이런 유행에 편승해 비행접시 모양을 본딴 패션 아이템이 출시되기도 했고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거북이 경주에서는 비행접시라는 이름의 거북이가 출전해 놀라운 달리기 속도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 나도 비행접시를 봤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어이없는 착각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엄청난 수의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항공기에서 뿌려지는 전단지로 밝혀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비행 접시가 바다로 잠수를 했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당시 해변가에서 청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더라 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행 접시를 추적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잔해를 주워왔다 하며 들고 오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그냥 은박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늘에 무언가가 떠있기만 하면 비행 접시다 외치며 신고하는 게 일상이 된 듯합니다. 전투기가 날아가도 비행 접시다, 풍선이 날아가도 비행 접시다, 신기하게 생긴 구름이 있으면 비행 접시다. 더불어 당시 비행 접시는 하늘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 원형으로 된 금속이 떨어져 있으면 추락한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며 신고합니다. 원형 톱날이 비행 접시라며 신고되고 기관차에서 떨어져 나온 패킹 와셔가 비행 접시가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심벌즈 2개를 이어 붙여서 그럴싸한 비행 접시를 남의 집 마당에 투척하는데 이걸 보고 기겁을 한 주민이 자기 집 앞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용광로 뚜껑, 먼지 더미, 그리고 각종 전기 부품 등 수많은 고철 더미들이 비행 접시의 부품이라며 신고됩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그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진 경우들이고 목격담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신문에서는 60명이 동시에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사는 2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 어느 신문사는 수백 명이 20개의 비행 접시를 동시에 목격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들이 모두 사실인지 그냥 언론이 지어낸 소리인지 이제 와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UFO 음모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로스웰 사건 또한 이 당시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 시간이 1년 남짓 지났을 때쯤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비행 접시라는 단어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1947년의 비행 접시 열풍은 1949년이 되어서는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남은 것은 한때 하늘에는 수많은 비행 접시가 등장했었다 카더라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뿐. 이렇게 비행 접시 전설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이런 류의 신화나 전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만드는 창작가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이런 기묘한 주제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소재거리입니다. 1951년 상영된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에는 비행 접시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1953년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에도, 1956년 지구대 비행 접시라는 영화에도 비행 접시와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점은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비행 접시와 외계인을 연결짓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저 재밌는 상상 정도로 여길 뿐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재밌는 상상을 보여주는 매체잖아요. 영화인들이 비행 접시와 외계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들이 유행하고 난 뒤 1957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25%의 미국인이 외계인은 UFO를 타고 지구를 방문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더욱 발전을 거듭해서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외계인은 UFO를 타고 지구를 방문할 뿐 아니라 인간을 납치해서 실험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로 변형을 거듭해 1970년대까지 UFO 이야기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UFO 이야기, 그러니까 TV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어디선가 들어봤던 UFO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70년대까지의 사건들을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상 초반에 언급한 말을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유명한 UFO 사진은 대부분 접시 형태이다. 이 말은 접시 형태의 UFO 사진은 유명해진다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이미 1947년 시작된 문화적인 오염으로 인해 UFO는 접시 형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접시 형태의 UFO 사진은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UFO라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현상입니다. 다만 UFO라는 것이 실제로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어떤 초과학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현대과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해석이 힘든 주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쌓여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 현상인지, 그 어떤 관점도 결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UFO에 대해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 감사합니다.